(1926년 3월 28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프랑스와 소련의 석유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목적은 소련의 석유를 프랑스에 제공하여 러시아 제국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의 공급 능력과 석유 봉쇄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민간 외국 기업 독점 체제를 소련 석유 기반 국가 독점 체제로 바꾸려 시도 중입니다. 영국과 미국 회사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토지법 시행 규정을 조만간 빠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 멕시코 갈등이 48시간 내에 중대한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의 정의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외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멕시코의 답변을 국무부에 제출하도록 했고, 이번 조치로 양국 서신 교환이 마무리되고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칠레 정부가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타크나 아리카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투표를 대표회의 기간 동안 중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칠레는 투표 진행이 협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표 중단은 이전에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으로의 회기를 의미한다 주장하며 중재는 수용하겠지만 투표 중단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수용하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당사국인 페루는 투표 중단을 조건으로 중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협상 기간 동안 투표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 밝혔습니다. 뉴욕시 법무대행, 파세익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카톨릭 성직자 등이 파세익과 인근 지역 파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를 허위 철학의 산물이라 규정하며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사상이라 비판하였고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협상 자체를 차단하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현지 시리아 다마스쿠스는 1천여 명 프랑스군의 보호와 도시 요새화 아래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순례자가 탄약 소지 혐의 관련 오해로 처형되는 등 통제가 극도로 엄격한 상황입니다. 외국 영사들은 프랑스의 무력 진압 시도를 실수라 생각하고 있으며 완전 진압을 위해서는 최소 10만이 장기간 주둔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대전쟁에 참여한 각국의 상대적 책임을 규정해달라는 독일 교회의 요청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이유로 세계교회국제우후연맹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작년 8월에도 제안된 적이 있으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어 보류되었고 이후 후속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판단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연맹이나 국제재판소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 일부 조항의 극단성을 비판하거나 독일의 국제사회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제네바 사태가 재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 중입니다. 실제 여파는 대부분 심리적인 수준이었으며 유일한 재정적 영향은 민간 투자자들이 국가 신용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뿐이라 밝혔습니다. 금융계에서는 9월 회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파시즘 창립 9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로마에서만 5만 명의 검은 셔츠단이 참가했으며 군중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모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연설에서 로마 행군과 그 배경을 회고하고 집권 이후 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불리하거나 논쟁이 있는 사안들은 짤막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회 중심 정치를 폐기하고 행정부 중심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연설은 국가주의적 신조의 제약인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제2선거구에서 공산주의 후보 2명이 당선되어 파리 금융의 중심지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대표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좌파 유권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 공산주의자 의원에게 투표하며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는 프랑스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으나 실제 유권자 대다수는 노동계층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파리가 최초로 공산주의자 의원을 배출했다는 사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총리 브라티아노의 사임이 국왕에 의해 수락되며 2달 내로 총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브라티아노 가문의 영향력은 계속 약화되어 왔으나 왕실은 이들을 방어막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가문의 적대자들은 브라티아노 가문의 정직성과 충성심은 의심하지 않으나 이들의 통치 방식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소련과의 관계, 프라하 의정서, 소수민족 문제, 카롤 복귀와 같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 문제까지 겹치며 중대한 국면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내각 사임 이후 정치 위기가 발생하며 후임 정부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농민당, 민족주의 세력이 강세를 보였으며 국왕은 자유당 지지권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브라티아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민족주의 단독 내각이나 자유당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 총리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며 농민당은 급진성과 자유당의 정치 공작 때문에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28일 방송을 마칩니다.